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는 거 아시죠? 1호라고 해서 떠들썩합니다. 이거를 이제 고발한 자가 이병철 변호사라고 하는 자인데, 그 자가 과거에는 이준석이를 저번에 또 당에서 쫓겨날 때 변호도 하고 그랬더니 어느새 저 좌파 쪽에 가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 쪽을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게 법왜곡죄로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법왜곡죄는 3월 12일 공시부로 시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은 안 됩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3월 10일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법왜곡죄가 되는 것이지 그 전의 사건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엿먹어봐라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난번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한 거 있죠. 그거에서 법을 왜곡했다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사실은 사건이 안 되는 걸 고발을 한 거죠. 그럼 이렇게 사건이 안 되는 걸 고발을 하고 떠들썩하게 떠든다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무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딱 짚어가지고 이병철 변호사를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발한 겁니다. 아주 잘했죠. 자, 그러자 김민전 의원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응원합니다 라고 쓰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고발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병철을 막 고발한 거를 응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병철을 막 고발한 사건 한번 좀 보면 이게 또 기사로 났거든요. 예. 서민이는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이병철 변호사를 막 고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왜곡죄는 소급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죄가 되는 것처럼, 물론 소급도 불가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다고 해서 법을 왜곡한 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만 고발한 게 아니라 또 그 당시 주심 법관도 또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요, 법왜곡죄 시행 첫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변호사가 시민단체에 맞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병철 법무법인 IA 변호사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피고인의 고발은 법왜곡죄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이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에 짧은 시간 기록 검토가 가능한 사실을 왜곡해 대법관과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병철 변호사가 고발을 하면서 그때 사실심 그 재판 기록 이걸 다 읽었느냐,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걸 다 읽느냐, 읽지도 않고 왜 그런 결론을 냈느냐, 뭐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그 당시에 올라온 기록을 안 읽고 재판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고가 된다라고 서민위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제 123조의 2에 따라 123조 2가 바로 법왜곡죄입니다.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입니다. 여기를 처벌해달라고 취지를 써가지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넣어버린 거야. 3월 12일 날 0시부로 이제 법왜곡죄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됐는데, 그런데 이 이병철 변호사는 3월 2일 날 미리 고발장을 제출해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고발장이 미리 들어가 있는데 3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고발이 됐다, 그런 얘기인데,
참, 이 이병철 변호사라는 사람도 참 개짜죠. 어쨌든 자기가 가장 법 왜곡죄 1호 고발 변호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이게 하나의 노이즈 마케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발을 하자 이게 떠들썩했는데 조희대 대원장이 뭐 법 왜곡죄로 고발당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엄청나게 뭘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크게 또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지금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병철에게 너 맛 좀 봐라 하고서 지금 또 맞고발을 들어간 겁니다. 자,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4월 22일 사건 배당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7만여 쪽 분량의 기록을 모두 종이로 출력해 검토했어야 했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 그래서 법 왜곡죄다. 아니 종이로 꼭 출력해서 봐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고 또 안 봤다는 지금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사건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한 거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아니 사건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왜 종이로 빼가지고 7만 쪽을 다 안 읽었느냐 그걸 이제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법을 왜곡했다는 건데 뭐 서면주의를 어겼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병철 변호사가 고발을 했던 거죠. 자, 김순환 사무총장인데요. 여러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국힘이 못하는 거를 사실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순환 여러분께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무실은 국민의힘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맞은편 건물 3층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혹시 그쪽에 갈 게 있으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한번 들려서 또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이런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또 거기 갔다 왔는데요. 저하고는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렇게 그야말로 큰 역할을 한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하고 사실상 무고에 가까운 그런 뭐 무고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무고인지 여부는 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고발을 한 이병철 변호사 여기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좌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병철 변호사를 맞고발해가지고 왜 너 무고하고 너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갖다가 명예훼손하느냐. 더군다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죄가 되지도 않는데 법왜곡죄가 될 수도 없는데 마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고발을 해가지고 명예훼손하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김민전 의원이 얼마나 더 흡족하면 페북에 글을 써가지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을 하겠습니까? 자, 김민전 의원, 응원하는 김민전 의원도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병철 변호사에게 맞고발을 들어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특히 김순환 사무총장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김민전 의원, 김순환 사무총장,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신업TV는 좋아요와 구독을 주시기 바랍니다. 222번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이겨라 이겨라입니다. 강신업TV입니다.